네,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유명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쯤에 한국으로 오지 않겠나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 말을 빌려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시점은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대신에 이제 요번에 그 시팩 행사에서 이제 그 모스탄이라고 이제 그 시팩 행사에 참여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이제 그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이제 맞아요. 그분이 이제 트럼프 특사 자격 그러니까 이제 대신하는 이제 사절 자격으로 와서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여의도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해서 연설을 하시기로 한 거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그 스카이데일리 그 99 기사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데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더 이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 해커를 잡았다는 그거는 이제 칼인데 그 칼을 이제 위급한 시기에 또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이제 그 강력한 무기가 지금 트럼프 손에 이제 쥐어져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 그 주말 뭐 이제 이 시팩 행사에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준다는 이제 티를 다 냈고 냈죠. 예. 그 티를 낸 결과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이제 4대 4로 이제 기각이나 이제 각하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숨겨둔 칼을 굳이 꺼내서 쓰지 않아도 이제 쉽게 이제 권좌에 복귀하셔갖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병기 이제 핵폭탄은 좀 이제 놔뒀다가 그 이후에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시진핑을 실각시키는 데 쓰려고 하지 않을까. 예, 중국에서 지금 얘기가 이제 중국 경제도 되게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국에서 독재를 많이 했잖아요. 독재를 하는데 이제 중국도 사실은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뭐 이제 태자당이나 뭐 상하이방이나 뭐 쭉 해서 공청단이나 해서 이제 파벌들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 이제 시진핑은 이제 태자당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좀 밀려있던 애들이 지금 이제 좀 힘을 모아갖고 쿠데타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또 이제 좋은 카드니까. 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도움을 이제 거치지 않고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국민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이제 좋은 방법이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가장 그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3월 1일 날 이제 그 집회에 국민들이 이제 다 나와갖고 이제 너네가 이제 기각이나 이제 각하를 하는 게 니네 신상이 좋을 거다. 이제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너네들 좀 뭐랄까 좀 목숨줄이 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좀 암시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셔갖고 이제 주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제 뭐 수백만 명이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힘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대략 뭐 3월 중순이나 뭐 3월 말 정도에는 이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실 거고 지금 비서실이 이제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비하는 뭐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얘기 다 끝났다는 거니까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잡수셔도 되겠다 하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권좌에 복귀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미군 손해에 갖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손해에서 밝혀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미군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미군한테 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우리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검찰선에서 대한민국 검찰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시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여론조사의 비밀, 기영군이 관악을 턴 이유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청사를 털었거든요. 선관위 관악 청사. 가시죠.
그러니까 이 과천 중앙선관위도 털고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 그다음에 관악청사를 털어 세 군데를 털었거든요. 양구까지 네 군데. 양구까지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제 양구에도 소수 인원이 들어간 걸로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군데고요. 자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이준석이 이제 부정선거 하면은 막 이제 지랄하는 네. 이제 그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네. 4월 5일 날, 그러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었습니다. 네. 4월 5일 날 이제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공영훈 후보가 40%,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 31%예요. 네. 그러면 이제 9%잖아요. 네. 9% 정도 공영훈 후보가 선거 5일 전에 이기고 있었는데, 이미 있었는데. 예, 실제 까보니까 이준석이 이겼다는 거죠. 음. 예, 42% 대 39. 그러면은 이제 이게 5일 만에 이게 12%, 13%의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었다는 있었다는 건데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뭐 말이 안 돼. 5일 만에 그 사이에 무슨 뭐 공영훈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졌다거나 뭐 이것도 아닌데. 부정선거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하고 실제 치하고 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실제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여론조사부터 조작을 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조작된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이때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때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는데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은 공영훈 후보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상파 3사가 이번에 출구 조사 결과를 거의 다 맞췄는데 그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출구조사라는 거는 당일 투표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가 조사 없이 당일 투표만 조사했으면 국힘당이 이겼어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사전 투표 결과까지 포함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군가 예. 미리 줬다. 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출 수 없는 거를 지금 맞춘 거예요. 예. 그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저 출구조사 할 때 한 거를 어떻게 했냐 여기 나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 당일 투표입니다. 예. 당일 투표. 조사 시기가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전 선거 한 거는 조사 안 반영이 안된 했어요. 거예요. 예. 조사 안 했는데 어떻게 맞추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데 아니 그걸- 비슷하면 또 비슷하게 맞죠. 예. 그걸 맞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에서 자기들이 사전 선거해 갖고 그 수치를 방송 3사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 맞출 수 없는 거를 지금 지상파 3사는 맞추고 있고요. 맞췄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부정선거에는 대한민국 언론들도 다 가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주는 대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가담은 안 됐어도 예. 선관위가 이렇게 이거 참고 자료입니다. 하고 예.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대로 한다. 사전 투표 보존값을 선관위에서 준 거예요.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전 투표 보존값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사전 투표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선관위가 보존값을 방송사를 주고 방송사가 그걸 갖고 만들어서 방송하면 그 결과가 맞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다음. 여기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의혹에서 사전 투표 결과, 사전 투표 출구조사는 선거법상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가 다 끝나기 전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물어보는 것 자체로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맞춘다고요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진짜 이준석은 이상한 게 난 이준석의 이 선거가 특히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많이 밀어주는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 한 달 전에 이준석 23.1%밖에 안 됐어요. 더블 스코어 차이였거든요. 46.2 대 23.1. 그 다음에 4월 1일 날에도 46.1 대 27.1. 이게 15%, 17% 차이 나잖아요. 4월 3일에도 44.7% 대 29.1, 15% 차이 났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뒤집었다는 거죠. 이 선관위에서 이준석을 엄청나게 이뻐해 갖고 표를 막 갖다 퍼부어주지 않았으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부정선거를 적극 부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싸워가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없다 단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관위가 특별히 이제 밀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다음.
국민의힘 4년 전 내부 보고서에 부정선거 없다 결론이라고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JTBC 뉴스부터 단독을 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 4년 전에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준석이거든요. 이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는 겁니다. 얘가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부 보고서를 내서 이걸 갖고 지금 이제 선관위 막 문제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JTBC가 단독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지금 K 보팅을 써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K 보팅을 도입한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예, 계약 당사자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K 보팅을 이준석이 막 고집해 갖고 그래서 체결된 거다. 계약 당사자는 이준석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준석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추정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예. 이제 이준석이 지금 황교안, 정광훈 목사님, 황교안 총리님, 전한길 강사 부정선거 이제 토론회에서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위다신 분하고 이준석 같은 이제 급이 다르지. 예, 급이 다르잖아요. 이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준서가 부정선거 토론하고 싶으면 나랑 한판 하자. 그렇지. 내가 한판 대적해 줄게 하고 제가 하지. 역전하겠습니다. 안 하죠. 예. 안 하겠죠. 예. 탈모 박순혁 선생한테 걸리면 이제 골로 가니까 안 하죠. 예. 나랑 한판 해요. 이준석 씨 나랑 한판 하자고. 저도 한판 하자고 그래서 저도 안 예. 되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거 저 다 나와 있는데 뭘 토론을 하냐? 토론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팩트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입장이. 뭐 저는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거 이상하다. 너 그 아마 해도 네 당선된 거 부정선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요게 2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이제 2020년 선거입니다. 20년 선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78석,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108석 이렇게 이제 가져갔는데 이때 이제 지역구를 보시면 지역구는 민주가 163대 이제 미래통합당이 84였어요. 근데 득표율 격차는 이 양자 간에 8.45% 난 거고요. 이게 이제 소선구 제기 때문에 8%만 차이가 나도 이제 지역구 의석은 더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다음 보시면 22대 때 들어갔고는 이제 이 득표율 격차 자체가 4년 전에 8.5에 비해서 5.4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똑같이 108이에요. 왜 그랬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 미래가 36.7, 더불어민주당이 26.7, 조국혁신당이 24.3이었는데 이게 뭐 이것도 수상하지만 지역구도 엄청나게 수상하지만 이 비례대표 득표율이 정말 수상한 숫자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 비례에서 이제 여기 108석인데 지역구에서 이제 아까 전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역구가 이제 4년 전에는 84였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역구가 6석이 늘었는데 비례가 6석이 줄어갖고 동일하게 108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당 지지율만큼 이게 이제 이 뭐랄까 여론조사했을 때 그 수치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국혁신당을 이 뭐랄까 이제 선관위에서 대놓고 되게 밀어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이 한 석도 못 얻은 거하고도 관계됐다고 봅니다. 자유통일당 의석을 표를 뺏어갖고 저쪽으로 준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일단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예요. 이게 총선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공표한 겁니다. 맨 마지막 이제 깜깜이 전에. 여기에 이제 위에 4개, 위에 4개는 뭐 다 이제 조작을 하고 있지만 위에 4개는 조작을 좀 덜 하는 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밑에 2개는 이제 특히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조작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고 이쪽을 보면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김어준이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그 김어준의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택수가. 그 둘이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걸 보면 요 2개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2개를 합친 겁니다. 합친 게
41, 국민의힘이 37이에요. 4% 차이 나고요. 한국갤럽에서 MBS가 제일 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정확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MBS는 39대 39로 동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리서치에서 한 거는 7% 차이가 나고 매트릭스 연합뉴스에 한 거는 9% 차이 났는데 하여튼 요 네 가지를 이제 평균 오차를 내면 평균 차이가 5% 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차이는 몇 프로 났냐면 14.3%가 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 자유통일당이 이제 그 2.3% 이제 차지한 부분이 있어갖고 네. 이제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계산하더라도 진보 대 보수에서 보면은 차이가 12%가 나요. 그러면 이거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정당 여론조사 한 거하고 실제 치하고 차이가 7% 작게는 7% 크게는 거의 10% 차이가 나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거 비례대표 이제 대놓고 빼박 더 확실하게 조작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이제 스탑 더 스틸 책에도 보면은 이제 비례대표표는 아예 까보지를 못하게 그런 거고요. 예, 다음 부정선거 논란 이제 이게 그 11월 18일 24년 11월 18일 기사 이제 조지아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갖고 선관위원장이 지금 이제 페인트 이제 이 선관위원장한테 페인트를 붓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한 나쁜 놈 하면서 했는데 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AF을 사용하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뭐 콩고나 키르기스탄이나 막 데모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나라들은 다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런 움직임이 없냐? 그게 뭐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니까 왜? 그 이제 이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론조사 자체를 조작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고 나중에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치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여론조사 했던 거하고 대충 수치가 맞으면 뭐 맞겠네. 차이가 크게 나면 이 씨발 조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부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먼저 조작을 해놓고 그 조작해놓은 숫자에 투표 결과를 맞추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면은 여론조사 계속 발표한 거하고 실제로 투표치하고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의심을 못하는데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다는 거죠. 에디슨 리서치가 출구조사에서 이제 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공식 결과 출구조사에서 발표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 까본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투표 조작을 시사한다. 꼭 밝히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조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출구 조사는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전 투표는 그 사전 투표의 숫자를 선관위에서 만들어 갖고 그 만들어진 수치를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 방송사한테 주고 방송사가 그 수치를 선관위가 미리 짜놓은 수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발표한 숫자하고 실제 투표 결과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맞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게 이제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 부정선거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고 관여돼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다음. 그래서 경군이 선관위에 이제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가량을 투입했다는 세계일보 기사 12월 5일날 기사에 보시면 어디 들어갔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47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많이 아시는 거는 중앙에 이제 그 과천에 110명, 그 다음에 수원선거연수원에 130명,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밝혀진 양구에도 투입됐다라고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4군데 이제 투입이 된 건데 투입된 거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투입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이게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여론조사하는 그 데이터를 다 이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다가 다 이제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 보내는 그거를 이제 모아서 갖고 있는 데가 관악구청에 있어요. 관악구청 선관위. 그래서 거기를 튼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이는 부정선거가 전산조작과 가짜 실물 투표지 투입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시스템을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이 중국, 북한 등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네. 여론조사 시스템을 특정 정치 세력이 중국, 장악했다. 북한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장악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구 소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군병력을 배치했다는 거죠. 이 관련된 이제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은 칼집에 쓸 때가 더 강력한 거여서 이제 칼을 뽑지 않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좋겠죠. 지금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네. 우리 박사님은 연세가 있으셔갖고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신세대는 MZ 세대는 예. 전화 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아, 전화 받는 거. 예. 카톡이나 메시지로 소통을 하지 전화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예절을 어긋난 행동입니다. 예. 이게 이제 SNL에서 이제 그 MZ 세대의 전화 공포증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방송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전화 오면은 무서워가지고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아카데미 학원, 전화 공포증을 치유하는 아카데미 학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MZ 세대들은 그렇거든요. 저기 MZ 세대시죠? 네. 예. 전화 받는 거 불편하시죠? 야,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전화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되겠냐고요, 그게. 거기다가 또 면접 조사 예, 더 불편하지. 예, 불편하죠. ARS로 나오는 건 그나마 좀 기계니까. 예. 근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꼬치 그렇죠. 물어보면서 그렇죠. 예, 거기에 뉘앙스를 섞어서 예. 유도하고 그러면 예. 불편하지. 예. 아니 전화도 못 받는데. 음. 예. 여론조사가 말이 됩니까? 게다가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이것은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하고 번호가 뜨잖아요. 예. 메시지 뜨잖아요. 맞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전화를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3월 30일 날 한국경제신문하고 PMI 여론조사라는 걸 한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전화를 하면은 자꾸 끊어버리고 안 받고 하니까 이제 외부로 해서 네가 여기 와서 이제 참여를 하면은 커피 쿠폰 주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참여율이 받으려고 좀 높아지지.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전화 여론조사를 아직도 다 쓰고 있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 여론조사 안 씁니다. 미국 MZ 세대도 전화 받는 거 불편해 갖고 이런 형태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기존에 이제 꽃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선관위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제 손을 대고 있었던 여론조사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때가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다음 한번 장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환경 PMI 조사치입니다. 네. 이제 요게 환경 PMI 조사치고 2022년 대선, 2년 전 대선, 그러니까 대선하고 총선하고의 결과가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이 국민의힘 후보 찍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대선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작의 이제 뭐랄까 증거 같은 거고요. 근데 PMI 조사를 해서 해보면 이게 이 결과가 2년 전에 대선 때 결과하고 요거는 2년 전 대선 결과입니다. 이 같은 지역구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서울 중성동갑의 PMI 조사를 했으면 윤희수 이겼는데 실제 결과는 전현희가 이긴 걸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용산에서는 권영세하고 강태웅이 앞 12%라는 큰 차이가 났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격차가 많이 줄었던 거고요. 예, 원래 이게 이제 2년 전에 대선 때는 이게 이제 그 17%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이고 분당을 같은 경우도 이제 김은혜 그 후보가 이기긴 했는데 이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선 때 그 결과치하고 거의 다 이제 좀 흡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대선 결과, 총선 결과가 비슷한 거. 대선 때 찍었던 사람 총선 찍는 거지. 대선 찍었다가 갑자기 총선 때 민주당 찍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이용하고 추미애 여기도 이제 되게 뭐 박빙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추미애가 좀 이겼던 이제 PMI 조사가 되게 좀 이제 맞았던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PMI 조사를 못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못 하겠냐?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못 하겠어요. 김어준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PMI 조사 공표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압력을 넣었었고요. 총선 앞두고 그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고 뭐 한패라서 그렇겠죠. 예, 한패라서 그렇겠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여론조사 그 심의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들 다 이제 민주당에서 관리 감독하겠다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나오는 거는 발표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꽃은 조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거 발표하지 못하게 해라 하니까 발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기 아까 그 PMI 그게 이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조사 방식을 택했고 그게 되게 맞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여론조사 꽃이 지랄지랄해서 못 쓰게 했다는 거죠. 예.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야당 지지자들이 항의가 비판, 여론조사 꽃이 이제 이게 뭐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다 사실 왜곡됐었던 거고 이게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왜곡된 그 여론조사에 맞춰갖고 부정선거가 진행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이게 긴급하게 이제 이제 뭐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이제 신지호 그때 당시 위원장이 법정 대응도 강구할 예정 뭐 이렇게 해놓고 대응은 안 했고요. 예, 그냥 넘어갔고 예. 넘어가시죠. 다음. 왜 다급하게 공표를 금지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1차로 발표를 하고 2차로 또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하려고 했던 게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광원 원주울, 경기 수원병 그리고 인천 계양을 있었던 이재명 있는 지역. 예. 이재명 지역에 이때 조사를 했을 때 PMI 조사 결과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를 덮기 해 갖고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움직여서 이거를 발표를 못하게 급하게 막은 겁니다. 이때 당시 최종적인 이제 그러면은 이제 최종 결정권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학인데 이제 대법관 쪽에 한 명. 2022년 이제 5월달에 이 사람이 임명됐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3일 전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해갖고 문재인 임명했어요. 예. 이 사람 임기는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임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 인사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문재인이 마지막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꽂아놓고 갔단 말입니다. 꽂아놓고 하니까 이제 꽃하고 이제 짝짝꿍 해갖고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쭉 일어났던 거고요. 이 노태학이 이제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었던 노태강이라고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노태강. 나쁜 사람을 지목했던 그 사람 형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 저거는 이제 아시겠죠. 다음 여론조사 오류 사업 이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쭉 있었냐면 이게 문화일보에서 이제 그 보도한 건데 엠브레인 퍼블릭을 그래갖고 4일자 이제 4월 4일 날 보도한 격전지 여론조사 해서 개항을 해서 이재명 49, 원희룡 37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이게 아니고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보정값을 적용을 잘못해갖고 원래 이재명하고 원희룡이 되게 이제 숫자가 붙어 있었는데 문화일보에서 12% 차이가 나게끔 잘못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는 거고요. 이때 무렵에 이제 명룡대전이 이제 되게 초접전 상태여갖고 여기 거의 차이 났었잖아요. PMI 그 이제 여론조사는 뒤집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여론조사 쪽 그러니까 뭐죠 그 중앙선관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반드시 당선을 시켰어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예 당선시키려고 이제 조작 다 해놓으려고 충분히 이제 결정해놨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갖고
원희룡이 이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결과치가 뒤집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이 뭐랄까 들고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PMI의 그 조사를 못하게 급하게 막은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이제 항목인데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그리고 다수결의 복종인데 지금 투표가 개판이면 누가 이 다수결에 복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소쿠리 투표부터 해갖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이제 자기 고위 간부들 막 이렇게 이제 애들 이제 부정 이제 그 채용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선관위부터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이제 해서 처벌해야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선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이제 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박순혁 작가가 여론조사하고의 그 관계, 특히 출구조사 관계 이런 거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